안녕하세요. 차트에게 쭈니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유후. 자, 반갑습니다. 큰일 났어요. 개인적으로 대전은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대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힘들고 지치고 그러실 텐데 그래도 우리 한번 기운을 내보시자고요. 자, 오늘은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뭐죠? 주식이 너무 빠져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간만에 이제 FX 마진 거래, 차트를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할 거예요. 빠밤. 자, 오늘은 그래도 뭘 할 거냐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유로달러, 유달이에요. 유달이고, 제가 FX 마진 거래는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예, 1시간, 예, 1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오랜만에 보고 있습니다. 예, FX 마진거래 차트를. 자, 그러면 언제나와 같이 차트를 한번 좀 더 데이터를 끌어와 볼게요. 자, 데이터를 끌어왔는데 정고점 전저점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기가 이제 전저점이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좀 너무 멀어서, 그러면 여기가 전저점이 이거든지, 여기는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든지 이래야 될 텐데 여기도 좀 멀어서,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차트에서 전저점은 어디냐, 여기냐, 여기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쭉, 여기는 전저점은 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전저점 하나, 그 다음에 최고점인 중고점이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상승을 하다가, 그쵸? 쭉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여기도 뭐 전고점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전고점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을 하고 올라오다가 실질적인 거는 여기서 고가를 한번 돌파하고 중파동으로서 돌파를 했죠. 그것도 몰라서 여기 조그마한 거 하나도 돌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조정을 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전의 흐름에서는 중요한 전저점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게 이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고 내려오면서 좀 유의미한 전저점이 하나 생겼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 그쵸? 카운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파동 하나, 중파동 둘. 그런데 여기 내려오시는 거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냐면 소파동으로 하나, 둘, 셋, 그쵸? 갱신을 했단 얘기죠. 하나, 둘, 셋. 그럼 네 번째는 강하게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급등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뭐 이런 파동들을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급하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LD 디스플레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는 돌파해야 되지 않냐가 뭐 4만원 가격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 안 하시는 분들은 전 영상 제가 여기 링크 여기 띄워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는 거죠. LED 디스플레이도 상승을 하다가, 맞죠?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런 파동 만들고 지금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FX 마진 거리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이게 이제 흐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얘기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이게 뭐 약간 옆으로 기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급히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급히 올라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자, 근데 얘는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이전 흐름에서 올라오면서 많이 흐트러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올려서 여기를 돌파를 못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못한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도 이제 종고점이 맞는데 돌파를 하질 못했죠.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다 돌파를 못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긴 해요. 어쨌든 그래도 이 언저리는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고, 사실은 좀 건드렸어야 되는데 여기도 바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 조정 주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고, 그 이후의 흐름들이 엄청 지저분하진 않지만 깔끔한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정상이긴 한데, 그 이후에 꼬리가 정고점을 앞두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음봉 하나 갖고 내린다 올린다로 얘기 못하지만 이제는 얘기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시간을 좀 두더라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정고점은 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왔으면. 더군다나 돌파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시간을 좀 끌긴 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 음방 하나만 갖고서 내려간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이래서 시나리오가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고서 여기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까지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이걸 돌파할 거냐, 이건 아직 조금 힘들어요. 이거는 이 흐름이 좀 읽혀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모습도 있고 해서 여긴 돌파를 하는 건 힘들지언정 여기를 돌파하고 그래도 이 정도 선까지는 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시나리오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걸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합이 여전히 올 수도 있지만, 보합이 오는 척 했다가도 이 전저점 돌파를 하러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져요. 상당히. 여기를 좀 단기간 내에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를 돌파 또 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돌파하기 이전에 이미 보합이 많이 오든가, 그럼 시간 엄청 많이 끈다는 소리죠. 많이 못 오면은 이 전저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흐름이 좀 뭔가 좀 깨져서 바로 돌파를 했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니까 두 차례의 어떤 상승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좀 있었고, 하락 조정을 조금 주더라도 재상승을 하는 게 맞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얼마 못 가서 재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관점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전히 여기서 이럴 가능성이 높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락을 해서 이 전저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얘는 지금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지극히 정상이지만, 얘를 돌파할 거냐, 이거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 올라가는 척 했다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떨어진다는 게 아주 만약 하락해서 여기까지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여기서도 보합을 할 수도 있고, 이렇죠. 이거는 이후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짧은 시간에서는 얘를 돌파하는 게 지극히 좀 정상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 돌파하고 조금 내렸다 다시 올려서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합이 상당히 오랜 동안 가거나, 아니면 이게 하락한다고 해서 이게 막 장대모로 쭉쭉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이후에 여기의 흐름이 중요해지겠죠. 장대 음봉으로 쭉쭉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깨작 빠질 거예요. 그럼 이게 더 무서워요. 이걸 깨고도 상승 조정을 주는 척 했다가도 다시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어쨌든 그럴 확률보다는 이거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유달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궁금하셨다고 하셨던 게 뭐였냐면 파워예요. 파운드 호주. 파워입니다. 파워도 데이터를 좀 더 갖고 와볼게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쭉 이전의 흐름을 좀 보면 하락을 계속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네, 그쵸? 하락을 굉장히 좀 많이 해. 여기서 뭐 이렇게 약간의 좀 보합도 있었는데 지저분한 보합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 상태에서 현재 정고점을 찾는 거는 좀 쉽지 않겠네, 그죠? 그럼 보여지는 상태에서 정고점은 어디냐?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입니다. 여긴 아니죠?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고점이 한참 가야지만 이제 여기도 정고점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까지 읽기엔 좀 그렇고, 근처에서 읽는 건 이게 유효할 만한 정고점이고, 전저점은 이게 되겠죠?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유효할 만한 전저점, 그 다음에 또 전저점. 여기서는 좀 중요한 개념이 나올 것 같아요. 전저점이 있고.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한 전저점이 되는 거냐? 자, 보세요. 이전의 흐름이 여기는 뭐 그렇게 지저분하다, 뭐 깨끗하다 라고 볼 만한 파동들은 아니에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파동 패턴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대파동으로 전저점을 돌파하고 소파동보다는 좀 애매하죠. 중파동으로 보기엔 애매한 걸로 파동 하나를 돌파를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양봉, 여기 조금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 눈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양봉에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맞죠? 우리 파동 패턴에서 보면 올라가는 큰 양봉에서 매수한다 였어요. 그러면은 이 정고점 근처는 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직은 모르겠네, 그쵸? 그러면 여기가 전저점이 되니까 손절은 뭐 이쯤 이렇게 두는 거죠. 자, 근데 하나가 또 나옵니다. 보시면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또 매수가 또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파동 패턴이 전저점 돌파하고 올라오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저점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 양봉에서 애매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여기서는 매수를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제가 만약에 파워를 만약에 유심히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매수 들어가고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총 3번의 매수를 했겠죠. 그러면 얘는 안 그래도 여기에서 여기를 돌파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하락 조정 주면서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죠. 그럼 얘는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도 뭐 유정도쯤 갈 거냐? 아, 얘는 얘기가 달라요. 이제 여기를 간다, 안 간다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전에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이 흐름 때문에. 여기가, 제가 아까 그랬죠. 깔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저분하지 않고 되게 애매하게 지금 파동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 이게 여기까지 간다, 안 간다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여기를 꼬리만 돌파하고 내려와도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뭐 파동 패턴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바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 시나리오 매법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흐름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매법하고 제가 이제 밀고 있는 파동 패턴 첫 번째만 말씀드렸지만 잘 보시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파동 패턴들은 어떠냐면 이 둘 다 크게 보자면 뭐냐면 대응이에요, 대응. 내가 어줍지 않게 매수나 매도를 잘못했어. 그러면 항상 진입도 중요하지만 진입은 약간의 좀 더 수익을 좀 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고, 대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손절을 크게 볼 것이냐 손절을 안 볼 것이냐, 본절에도 빠져나올 것이냐,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나올 것이냐가 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응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별로 얘기한다고 치면 제가 볼 때 이 대응은 별 5개짜리예요. 내가 어줍지 않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했어. 이럴 수 있거든요. 막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난 여기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 내려가고 있더라. 이런 거 만났다 또 추가매수 또 들어가면 돼요. 그러고 난 상태에서 하다못해 여기서 들어간 애들은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이 정고점을 건들면 나오면 되는 거죠. 이 정고점을. 그래서 이렇게 꼬리만 살짝 건들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들어간 애들은 청산 자체는 원래는 이점에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여기서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얘하고 조합을 했을 때 엄청나게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게 돌파하고 나서도 여전히 갈 거냐라는 건 이제는 흐름에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 아직은 간다 안 간다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진입을 해놓고 대략 요 정도 선 올라오면 올 청산을 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을 청소하고 반을 좀 들고 가서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 파동이 이루고 있더라. 어줍지 않은 수익에서 나오겠죠. 좋은 파동들이 아니니까. 왜냐면 파동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읽기가 힘들어요. 더 올라가겠다는 얘기인지 내려가겠다는 얘기인지 쉽지 않은 구간이라서 여기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반 정도 들고 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 그러면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들고 있어야 돼요.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구간이니까. 왜냐면 이제 이 흐름들을 무시하겠다는 소리예요. 이 흐름들을. 그만큼 이제 세력이 많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런 상태에서 반은 털었지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뭐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면서는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급등을 하는 모습이 이상하다. 그럼 빨리 빠져나오자. 급등, 오케이, 땡큐, 보너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결국엔 시나리오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시나리오를 읽기 힘들다고 하면 파동 파턴으로 대응만 하셔도 최소한 손절 볼 가능성은 상당히 드물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매수편에서 말씀드렸어요. 그쵸? 요거 이제 참고해 보시면 쭈니가 단순하게 헛소리만 하는 놈은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파동 패턴에 관련된 거 또 잘 보시면 매도편보다는 매수편을 제가 아주 강추하는 바입니다. 제가 여기 상단에다 링크 한번 더 다시 한번 띄워놔 드릴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우리 해외 선물도 한번 볼까요? 금 차트도 한번 보고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잔고가 빵빵해질 그날까지 이 영상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